자, 이번 시간에는 평균값 정리와 그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은 로레 정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로레 정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함수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요.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양 끝점의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세 번째, 양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양 끝점의 높이가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매끄럽다는 얘기예요. 뾰족한 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연속이라는 것은 끊어진 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되는데, 그러면 즉 F'C가 0이 되는 점, 즉 정점이 AB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 그림에서는 세 개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F'C1이 0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F'C2가 0이 되고, 여기에서는 F'C3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발생한다. 그게 이제 로레 정리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로레 정리에서 이 세 번째 조항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여전히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까지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서 보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조항이 없으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제 높이가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요것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그죠? 두 점이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두 점, AB를 직선 AB, 선분 AB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선분 AB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랑 똑같은 점이 F'C가 되는 점이 요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C가. 그런 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 여기도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점. 즉, 이 직선 선분 AB의 기울기와 평행인 하게 되는 그런 점이 바로 이 C가 AB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명은 이와 같이 두고 로레 정리를 이제 증명합니다. 한번 이 함수는 연속 함수, 이것도 1차 함수니까 연속이고 뭐 미분 가능하고 다 돼요. 그리고 요 높이도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F'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서 증명이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증명은 잘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균값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이 그 평균값 정리를 설명하는 게 항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점하고 요 점을 잇는 그 선분 또는 직선의 기울기와 평행하게 되는 점이 항상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제 예제 4.6을 보면
함수 f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열린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다항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다항식이기 때문에 미분도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양 끝점 2 빼기 0 F2 빼기 F0 요걸 계산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F의 2는 얼마입니까? 1 빼기 2의 3승이 돼서 7이 되죠. 마이너스 7. 또 F의 0은 얼마죠? 1 되죠. 1.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7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즉 8이 돼서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러면 F'C가 되는 점 C가 이 구간에 존재해야 돼요. 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F'C를 F'X를 계산해 보면 요거를 미분하면 되니까 이게 1은 미분하면 0이고 요 뒤에 거 미분하면 4x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러면 자, F'C는 여기다 x 대신 C 넣으면 마이너스 4c가 되죠. 그 값이 지금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마이너스 4c 이퀄 마이너스 4니까 c는 결국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요 1이 나올 수 있어요. c 값이. 자, 이제 요런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좀 평균값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 함수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전 앞에 4.1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런 점을 뭐라고 그랬냐면 특이점이라고 했죠. 특이점.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가정 중에 하나가 뭐였죠? 즉 열린 구간 마이너스 8,27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모든 점에서. 그런데 x 이퀄 0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평균값 정리의 가장 두 번째를 만족하지 않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지 않은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왜 안 만족하냐? 자, 일단 f 미분을 하면 3분의 2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돼서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양 끝값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갖다 대입하면 요게 7분의 1이 나오죠. 그죠? 자, 계산할 줄 모르나요? 자, F의 27승은 어떻게 되냐면 27의 3분의 2승이고 27은 3의 3승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넣으면 이렇게 지워져서 3의 제곱 해서 9가 되죠. 또 F의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의 3분의 2승, 즉 요것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2의 3승 예, 3분의 2승. 그래서 지워져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그래서 9 빼기 4 하면 5죠. 자, 그러면은 27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요 27은 요게 9가 되고요. 빼기 여기 4잖아요. 그래서 4 그러면 35분의 5 그래서 7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C가 있다고 해봐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 그러면 이런 C가 있죠. 어디에?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면 있어야 돼요. 그래서 F'C가 요거예요. 그죠? 여기에
여기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값을 계산하면 7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이퀄 7분의 1이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요 삼성은 루트 C는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3분의 14가 되죠. 그러면 C 값을 구하려면 3분의 14에 3승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102가 돼요. 102는 이 구간에 있지 않지요. 훨씬 바깥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평균값 정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거 왜 그런 거 하고 이유를 찾아봤더니 x 이퀄 0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가정 두 번째를 만족하지 않더라.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정리 4.6을 이제 살펴보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은 정리 4.6을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증명은 생략합니다. 자, 함수는 f는 구간 i에서 연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점에서 모든 i 내의 모든 점에서 0이 돼요. 그러면 f는 i에서 상수가 돼요. 그래서 증명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요. 평균값 정리를 써서 풀면 나와요. 그러면은 이쪽이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z하고 x는 임의로 잡은 거라서 상수라는 의미가 이제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을 가지고 2번을 보일 수가 있는데 i 내의 모든 값에 대해서 도함수의 미분값이 일치하면 상수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상수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거는 뭐 h를 f 빼기 g, hx를 fx 빼기 gx 이렇게 두고 1번을 적용시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4.8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쓰냐? f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함수값이 이렇게 돼 있을 때 f를 이제 구해봐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gx를 하나 잡는 거죠. 그래서 gx를 sin x라고 둬요. 그러면은 g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f 미분도 코사인 x니까 이거하고 이 값이 일치하죠. 그 다음에 사인이나 그 fx나 gx는 연속 함수예요. 미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두 함수의 차는 항상 상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리 4.6의 내용이죠. 앞에 요거. 자, 그래서 정리 4.6에 의해서 두 함수의 차이가 상수 정도 차이나요. 그러면 자, gx는 sin x라고 뒀고 이건 c가 되죠. 그런데 f의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 c가 나와요. 그죠? 그럼 2분의 파이는 계산하면 1 되고 c죠. 그래서 c는 0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따라서 우리 fx는 이렇게 되죠. fx가 원래 요거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의 4.3을 이제 보자고요. 정의 4.3은 어떤 거냐면 함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는 보통 이제 그 증가 함수라고 되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고 z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함수 값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함수 값이 더 달라지죠. 그죠? 함수 값이 이때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증가 함수는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감소 함수는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기는 이제 등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등호가 빠졌어요, 그죠? 여기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순자를 더 넣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그냥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등호가 빠졌을 때는 순증가 또는 순감소,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요. 그래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우리는 통틀어서 단조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불러요? 단조함수 아니에요. 이때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형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는 감소고 요 구간에서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개 합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감소, 요건 증가. 그렇지만 이것은 단조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것을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그것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단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에서 증가와 감소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는 단조함수가 아니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떨 때 순증가냐? 즉 다음 같은 거예요. 자, f 프라임이 0보다 커야 되고요.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해요. 그런데 i의 유한계의 점 4점에서만 0이 되고 그 외 모든 점에서는 0보다 정확하게 크면 순증가예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0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빼놓고 그런 것이 유한계에만 있어야 돼요. 무한히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한계 점에서만 0이 성립하고 나머지에서는 항상 0보다 정확하게 클 때 그때는 순증가예요. 그 다음에 각 점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하고 마찬가지 유한계 점에서만 0이 되고 그 나머지 모든 점에서는 0보다 작으면 순감소한다. 그러니까 f 프라임이 x가 0보다 크다. 이런 때는 순증가.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을 때는 순감소. 그런 이제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증가는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다. 그냥 증가는 크거나 같다. 감소는 작거나 같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은 편의상 이제 생략을 합니다. 연습 문제 이제 4.2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그냥 간단하게 해볼 만한 것은 그냥 일단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볼 문제는 요 3번 문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게 함수가 단조 증가하고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1번하고 좀
간단한 게 3번, 요 4번 요 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나머지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일단 요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4.2절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